인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미국이 어떻고 독일이 어떻고 근데 이제 부인권의 규정 체계와 판례를 행하는 비판적 검토.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이 부인권 관련 규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법 100조 이건 이제 회생이고요. 391조는 파산입니다. 100조 391조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라는 표제로 1호의 고의 부인, 2호의 본지 행위에 대한 유기 부인, 3호의 비본지 행위에 대한 유기 부인, 4호의 무상 부인을 각 규정하면서 각 호의 행위 주체로 채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101조는 위기 부인과 무상 부인에 있어 특수 유예강에 대한 특칙을, 법 102조 393조는 어음 채무 지급에 대한 예외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584조는 파산 절차의 부의권에 관한 규정을 또 준용하고 있습니다. 법 103조 394조는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권리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대항 요건 내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기에 필요한 행위란 경우 그 행위가 권리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이 정지 등이 있음 말고 한 것일 때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 규정을 두고 있죠. 필요한 경우를 한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에서 말하는 행위자는 법 100조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라는 표제와 각호의 행위 주체가 채무자의 점 등과 연계하면 103조의 부인 규정도 채무자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 본고 작성 시점 현재 상급심 계속 중인 사안인 관계로 사건번호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본 100조 1항 각호에서 부인권 행사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103조 1항 본문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을 부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급 정지 등 사유가 발생한 채무자 본인 이외의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한 부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지명채권 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채무자의 승낙 또는 양도인의 통지가 필요한데 채무자의 승낙은 그 자체로 회생채무자의 행위가 아니고 양도인의 통지 역시 채권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직접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권리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법 103조 1항 본문에 의하여 부인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타당하고 판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이와 같은 입장은 집행행위에 관한 104조의 해석에서도 유사한 논리 구조로 나타난다.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더 읽어볼까요? 여기 중요한 것 같은데. 법 103조가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 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 요건 부비행위도 100조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 변동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 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103조의 완벽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결과 원인 행위에 관하여 부인의 여지가 없는 이상 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용인하는 것이 103조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해석이다. 여기 보겠습니다. 채권자의 담보실행행위, 대물변제 예약 왕의여건 행사, 상계 의사표시등과 같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에 부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행위 부인 이외에는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에 부인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제도 입법 취지에 볼 때 채무자의 행위에 비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 법 104조는 집행행위 부인이라는 표지하에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이 있는데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100조 이하는 부인 대상을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104조는 집행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4조는 법 100조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집행행위를 채무자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죠. 집행행위는 주로 채권자의 행위죠. 다른 채권자의 행위죠. 위 논점에 관하여 우리가 동일하게 채무자의 행위를 주축으로 부인 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해석론에 있어서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부인 규정 체제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또 일본이 나오죠. 일본의 부인법 규정 체계. 현행 일본 파산법의 부인 규정 체제는 사회행위 부인, 편파행위, 평등변제 파기행위 부인, 무상행위 부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회행위는 116조 1항 1호의 사회행위 부인, 2조의 유기시에 행한 사회행위 부인, 160조 2항의 채무소멸에 관한 사회행위 부인, 161조 1항의 상당한 대가를 받는 재산처분행위 부인으로 편파행위는 162조 1항 1호의 본지에 따른 편파행위 부인, 2호의 비본지 편파행위 부인으로 각 구별할 수 있고 무상행위 부인은 116조 3항에서 규정합니다. 이를 우리 파산법 규정체제와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391조, 160조, 391조 2호 위기부인이죠. 160조 1항, 160조 2항, 그 다음에 비본지행위 부인, 그 다음에 이제 부상부인, 일본이 구파산법 시대에 집행에 관하여 최고재판소는 고위부인과 관련하여 강제 집행을 당함에 있어 파산자가 해에 있는 가공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의한 변제는 160조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학설은 고위부인의 경우에는 파산자의 행위, 적어도 해에 있는 가공 또는 파산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사정의 존재를 요구하는 입장과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 실현을 해하거나 채권자 간의 불공평이 발생하고 해당 행위를 부정하더라도 거래 안전을 현저히 해하지 않으며 수익자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인 대상이 파산자의 행위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이 쟁점은 현행법 하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편파행위와 관련해 최고재판소는 162조 1항에서 말하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본조의 집행행위에 의한 것도 포함하나 파산자가 강제 집행을 당함에 있어 해에 있는 가공을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현행법 해석과 관련하여 사행위 부인의 갱생회사의 해이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자료로서 갱생회사의 행위, 갱생회사의 가공행위 또는 그와 동시되는 제3자의 행위가 요구되고 사행위 부인에도 갱생회사의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 경우 법문상 갱생회사의 행위를 완전히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해석론상으로 무리이므로 제3자의 행위가 채무의 소멸의 점에 있어서 갱생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부인 규정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편파 행위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판례는 고의부인과 관련하여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고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만 할 것을 요한다. 일본의 국법하에서도 변제와 같은 채무소멸행위에 고의부인이 인정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었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선 판례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현행법은 사회행위와 편파행위를 구별하므로 편파행위는 담보의 제공 및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죠. 편파행위는 사회행위 부인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국법하에서 채무소멸행위, 특히 본지변제의 고의부인을 긍정한 것은 편파행위에 대한 유기부인이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에 한정되는 관계로 그 이전의 실질적 유기시에 대한 부인 가능성이 없음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채무소멸 행위를 사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인의 범위를 한정하면서도 편파행위 부인에 관하여 지급정지 발생 전의 지급불능 상태에 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법하의 채무소멸에 관한 고의부인의 실질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채무소멸 행위라도 채무액을 초과하는 가치를 가진 목적물을 이용한 대물변제 등과 같이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채무소멸 행위라 하고 당해 행위가 행해진 시점에 대응하여 사행위 부인이 인정되고 초과 부분의 유무 판단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채무소멸만이 편파행위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대물변제 등의 경우 목적물의 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의 일탄됨에 관하여 과잉담보의 경우 그것이 담보인 이상 과잉 부분의 가치가 채무자의 재산 내에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불능 또는 도산 절차 개시 신청 등부터 개시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형식적 위기시식으로서 이 시기에 행해진 기존 채무에 관한 편파행위는
채무자의 사회이사와 관계없이 갱생이 채권자 등의 유행 것이 되어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법 78조 1항 2호는 위기부인의 개념 하에 지급정지 또는 개시 신청 후의 담보 제공, 채무소멸 및 갱생 채권자 등을 행하는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 편파 행위를 포착하기 위하여 부인 대상 행위 시기를 보다 소급시켜야 한다거나 갱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행위와 편파 행위 경계를 애매하게 하는 것이라는 등의 입법론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형식적 위기시를 나누는 기준으로 지급정지 개념 대신에 지급불능을 채용하였고 부인의 대상 시기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상 행위를 편파 행위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법하에서 위기부인이 대상이 되는 사행위는 현행법에서는 사행위 부인이 이유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편파행위 부인은 근거가 되는 지급불능 또는 신청 등에 근거한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일단 지급불능이 발생하였다가 그 후 지급불능 상태가 해소되어 제도 발생한 지급불능에 기인하여 갱생절차 개시된 경우에는 제1의 지급불능 후의 행위가 있는 것에 기초한 편파행위 부인을 인정함은 불합리하겠죠. 당연히. 개시신청이 취하되고 제도의 신청에 의한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제1의 개시신청 후의 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편파 부인을 인정하는 것은 신청 등과 개시결정까지 기간에 행해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편파행위 부인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편파행위는 지급불능 후 또는 신청 등 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의 행위는 의미가 일의적이나 지급불능 개념과의 관계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이례적 행위라면 지급불능은 일정 기간 계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급불능이 지급정지로부터 추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와 같이 입법자는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하고 그것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중에 지급정지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제인 등은 추정 규정을 이용하여 행위가 행해진 것이 지급정지 후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지급불능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이전이 지급불능 또는 그와 동시되는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직접 입증하여 지급정지 전의 행위를 편파행위 부인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고 있더라도 채무 전체에 대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된다면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불능 전에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고 지급정지 등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양도 효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은 행위 자체는 지급불능 전에 행해진 것이지만 그 실질은 지급불능 후의 담보제한과 동시되므로 편파행위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61조는 채무자의 사회이사, 수익자의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음으로써 후단위 집행행위 부인의 성립을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편파행위를 형식적 위기시와 관련시켜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상의 논의를 후단 집행행위 부인과 관련해 살펴본다. 집행행위 부인의 취지는 재산의 이전 혹은 만족의 근거인 청구권이 집행권한에 체화되고 집행기간을 매개로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편파적인 만족이 발생하고 특히 후단은 채권자의 신청을 계기로 집행기간에 의한 청구권이 강제적 실현에 의해 발생한 채권자의 만족이라는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한 불공평한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행행위 부인은 사행위, 상당한 대가를 받는 행위 부인, 편파행위 부인의 어느 경우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 부인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 또는 그와 동시되는 가공행위를 요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채권자의 해이가 있다면 족한 것으로 새기는 입장도 있습니다. 위기 부인의 경우 효과의 회복에 중점이 있고 집행행위 성질상 채권자의 일방적 행위만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의 행위는 물론 주관적 요건도 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강제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도 위기 부인의 대상이 되고 채무자의 해이 있는 가공을 요하지 않습니다. 압류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전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관리인은 채권이 만족이라는 변제 효과를 부인하고 변제금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호탁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의 이전 자체를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채권 양도와 동일시하여 부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의 경우 채권자의 만족과는 별개로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양자간의 양도와 동일시하여 부인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 권리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집행기간의 행위를 구성하겠죠. 다만 경매 절차의 경우 매수인이 권리도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첫째, 채권자가 매수인으로서 자신이 계산으로 낙찰받고 둘째, 매수인이 수익자 측의 주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 절차가 중지되고 인가 후 강제 집행이 실효됨에 따라 매수인은 집행기간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 후에는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공익채권으로서 지급을 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한 편파행위 부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다만 부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집행기간이 집행이 아니라 효과에 관하여 이와 동일시되는 채무자 행위이므로 부인 요건 해당 여부는 집행 신청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상 일본의 어떤 이론을 한번 봤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판례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일본 대략적인 집행행위 부인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